시간에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의 7번째 시간이고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 첫 번째 화면을 보자마자 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제가 조금 이렇게 상기돼서 막 이렇게 열강을 해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 적응이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좀 차분하게, 좀 침착하게, 부드럽게 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5, 6학년 때 아마 배우지 않았었나. 최근 들어서는 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중학교 과정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자, 우리가 그 과거에 공부를 했던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이 나이 먹도록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자, 쉽지만 않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험에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의미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알고리즘에서 표현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한번 알아보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대로는 우리 인간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컴퓨터는 그 방법을 잘 몰라요. 아무리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고 명령을 내려도 컴퓨터가 이해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그 수학자 중에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었던 수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방법대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컴퓨터가 쉽게 이해를 하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잘 구해내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알고리즘에서 만약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그 방법으로 나올 거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기능사에서는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한번 상기를 해보고 그 방법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라는 얘기는 임의의 숫자 2개를 입력을 받아요. 그죠? 10이라는 수와 6이라는 수를 입력받고 난 다음에 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뭔지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식대로 한다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기억이 가물가물 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눠줍니다. 자, 2로 일단 나눠볼게요. 2, 5, 10, 2, 3은 6. 자, 이렇게 나누죠. 자, 이렇게 해서 니은자를 그려서 더 이상 나누려니까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이 앞에 있는 얘를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불렀냐면 최대 공약수라고 불러요. 이 부분 한번 메모 한번 해놔 보세요. 물론 이 방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뭔지에 대한 개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되느냐? 최소 공배수는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곱한 거, 다시 말해서 2 곱하기 5 곱하기 3. 자, 이렇게 한 거 2, 50, 30 얘가 우리가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최소 공배수라고 부른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의미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10이라는 수의 약수가 있겠죠. 6이라는 수의 약수가 있겠죠. 그 두 수의 약수에서 가장 큰 약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것은 그 두 수의 배수들 중에서 같은 그죠? 공동으로 사용되는 최소의 배수를 우리가 최소 공배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필기 강의 시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솔직히 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얘기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을 상당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수학을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수학 가지고 맨날 대화를 하고 자,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그 고등학교 동창을 10년, 20년 후에 만나서 진짜 오랜만이다. 박수 한번 하자. 우리 진짜 고등학교 때 수학 좋아했었지.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미분이나 한번 해볼까? 우리 적분이나 한번 해볼까?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과연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일상생활을 하면서 얘가 우리에게 필요로 할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배웠던 수학들이 진짜로 사회생활할 때 많이 필요로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물론 미분이나 적분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쓰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쓰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미분 적분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제일 힘들게 배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는 어떨 때 이용하느냐.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우리가 지금 타일 공은 아니지만 타일을 깔 경우에 그 타일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들어갈까? 그 타일을 깔았을 때 남는 공간의 타일의 개수는 또다시 몇 개가 들어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다면 만약에 어떤 집에 타일을 깔 경우에 타일이 만약에 100장을 필요한데 200장을 가져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100장이 필요한데 뭐 90장을 가져왔다가 또다시 일을 두 번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대 공약수가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타일 공이 아니니까 타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사과가 한 10개가 정도가 있어요. 또 귤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사과 10개와 귤 5개가 있는데 뭐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아니면 뭐 조카가 놀러 왔거나 또 뭐 우리 애들 친구가 놀러 왔어. 그럼 그 친구들한테 정확하게 사과와 귤을 균등하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몇 개씩 담아서 나눠주면 똑같이 나눠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서 쓰이는 일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사과 10개와 귤 8개를 가지고 최대 공약수를 막 계산해서 나눠주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대충 우리가 딱 보고 이렇게 나눠주면 균등하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때 우리가 싫어했던 그 수학을 배우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 나라 교육 전체에서 교육하는 방식들 자체가 그런 부분들의 일상생활들을 더 많이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수학을 만약에 지도를 했다, 가르쳤다면 학생들이 수학을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수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을 가장 싫어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한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싫어한다.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학을 잘하지만 싫어한다.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교육부로 간다 그러면 이런 어떤 커리큘럼 자체를 쏭두리째 바꿔서 오픈북을 해서, 오픈북 시험 칠 때도 다 막 외우고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내가 지금 당장에 내 수학 실력이 부족하지만 어떤 책이라는 것을 참고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오픈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시험도 필요로 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알고리즘 강의하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정보 처리 실기의 어느 한 부분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가 시험에 나올 거를 대비해서 학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재미있게 즐겨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런 방식으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했어요. 근데 우리는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일단 복잡한 알고리즘을 보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을 하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간단한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자, 지금 보면 복잡하죠? 자, 지금 수업을 딱 켜서 이 강의를 딱 시작하는 순간 머리가 아픕니다.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개운한지에 대한 느낌을 한번 받아보세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두 개의 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두 수를 입력받는다는 것은 아까 10과 6이라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를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수 A, B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크기. 만약에 얘가 더 크다. 뭐 얘가 더 클 수도 있겠죠. 얘가 더 크다면 이 작은 수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어떻게 보냐면 큰 수를 작은 수로 이렇게 나눠 봅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을 때 만약에 그 나머지가 만약에 0이라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 이 작은 수를 우리는 이름하여 최대 공약수인 GCM이라고 불러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그 작은 수를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누어 떨어졌잖아요. 나누어 떨어진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입력받은 두 수를 곱합니다.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방금 구했던 최대 공약수 GCM을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최소 공배수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컴퓨터에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원리는 입력받은 두 수가 있어요. 그 두 수 중에서 큰 수와 작은 수를 판단해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순간에 그 작은 수를 우리는 이름하여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고요. 최소 공배수는 입력받은 두 수의 곱에다가 방금 구했던 최대 공약수를 나눠주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 적으세요. 제가 적어 드릴 수도 있지만 일부러 안 적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적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적습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두 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한다. 1번. 입력받은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서 큰 수가 있고 작은 수가 있으면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눈다. 2번.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눈 다음에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누어 떨어졌을 경우에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 3번. 됐습니까? 자, 그리고 큰 수와 작은 수, 입력받은 큰 수와 작은 수를 곱합니다. 곱해서 방금 구했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그 수가 뭐가 된다? 최소 공배수가 된다. 4번. 이게 끝이에요. 그럼 모든 게 끝이에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죠. 선생님, 그러면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 컴퓨터가 잘하는 반복을 해야 돼요. 어떤 반복을 해야 된다? 자,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작은 수를 다시 큰 수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를 큰 수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가 생기겠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 나머지를 작은 수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큰 수와 작은 수가 만들어지겠죠. 그 새로운 큰 수와 작은 수를 또 한 번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눕니다. 그때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누어 떨어질 때의 그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 처음에 입력받은 두 수를 곱한 상태에서 최대 공약수를 나눠주면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된다. 자,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방금 제가 말로써 설명했던 부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두 수를 입력받았어요. 두 수를 입력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크기를 비교합니다. 큰 수와 작은 수를 판단해야 되니까. 자, A라는 값이 만약에 6이고 B라는 값이 10이라면 B가 큰 수고, A가 10이고 B가 6이라면 A가 큰 수예요. 여기서 큰 수, 작은 수를 판단을 해요. 물론 두 수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상관없어요. 여기에 부등호가 이쪽이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 이쪽이 작다라고 돼 있지만, 같은 경우에는 두 수가 똑같기 때문에 큰 수, 작은 수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괄호로 비어져서 나와 있다면 이 꼴이 여기 붙거나 여기 붙거나 의미는 없어요. 그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큰 수가 이쪽으로 왔다. A가 크다. 그럼 그 A라는 것을 빅이라는 변수에다가 넣어둔다는 얘기예요. A를 큰 수로 하자. 그리고 B라는 수를 small이라는 변수에 넣어둬요. 그러니까 B를 작은 수로 하자. 만약에 B가 크다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B를 큰 수, 빅에다가 넣어두자. A를 small에다 넣어두자. 여기까지의 과정은 큰 수와 작은 수를 판단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A가 더 크냐, 큰 수냐, 작은 수냐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러면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해서 내려오게 되면 큰 수와 작은 수가 판단이 되겠죠. 자, 큰 수와 작은 수가 판단이 되면 큰 수는 빅 안에 들어가 있고 작은 수는 스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다고 했죠? 그럼 빅을 스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려옵니다. 빅을 스몰로 나누었을 때 MOD, 나머지를 구합니다. 그 나머지를 구해서 그 값을 NMG라는 변수에다가 기억을 시켜 두겠다는 얘기죠. 자, 이 내용은 왼쪽에 보여주는 이 내용과 똑같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르고 닳도록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목과 나머지는 큰 수와 작은 수를 나눴을 때 인트를 취하면 몫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몫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할 때는 입력받은 수 빅이라는 수에서 목 곱하기 나누는 수 스몰을 빼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얘를 줄여서 딱 이렇게 MOD 함수를 써서 만들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강력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정리됐다면 나머지를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묻는다 그랬죠. 나머지가 0일 경우에, 나누어 떨어질 경우에 그 작은 수가
GCM이 되는 거야.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큰 수와 큰 수, 작은 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서 그 나머지가 0일 경우에 작은 수가 GCM이 되는 거고, 그럼 최소 공배수 LCM은 입력받은 두 수의 곱에다가 방금 구한 GCM을 나눠주면 LCM이 되더라. 정리 끝.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GCM과 LCM을 출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 수를 다시 큰 수에 넣고, 작은 수에 들어가 있던 수를 빗게다가 넣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시 작은 수에 넣고, 그러면 새로운 빗과 새로운 스몰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그 수를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나눠보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나머지를 구했을 때 그 나머지가 0이면 그때 당시에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고, 입력받은 두수 AB,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이 AB라는 것은 처음 입력받은 두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빅과 스몰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처음에 입력받은 수 10과 6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수를 곱한 상태에서 방금 구했던 최대 공약수를 나눠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자, 개념 잡히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아주 쉬워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외워도 됩니다. 자, 이 방법은 입력받은 두 수가 있습니다. 뭐 10이든 6이든 그 두 수의 크기를 먼저 비교합니다. 크기를 비교해서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 줍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다음에 나누어 떨어질 경우에 작은 수가 뭐가 된다? 최대 공약수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입력받은 두 수의 곱에다가 방금 구했던 최대 공약수를 나눠주게 되면 그게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게 딱 끝인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운 큰 수와 새로운 작은 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큰 수는 작았던 수, 원래 입력받은 수 중에서 작았던 수를 큰 수에 넣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 나머지를 작은 수에 넣고 똑같은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 돼요. 이게 끝이란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외워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수학자가 이런 방법으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최대 공약수 배울 때는 이 방법으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긴 나누기. 그게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나눗셈을 길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가장 쉬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쉽게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하지만 원리 자체는 이 원리가 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초중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으로부터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를 공부를 할 때 이 원리를 한번 들어보셨다면 그 수학 선생님은 정말 뭔가를 아시는 수학 선생님이세요. 여러분에게 뭔가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저도 초등학교 때 아마 우리 수학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 납니다. 이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계기가 필요한 거죠. 저라고 뭐 사람인데 뭐 어려운 문제 계산하고 막 하는 게 처음부터 좋아했겠어요, 그죠? 근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을 진짜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과목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정보 처리 실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행운이 아닐까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자,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 열심히 따라오셔서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우리가 가볍게 해결을 했어요. 많은 그 문장을 막 이게 적어 드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고 싶지만 그죠? 자, 이렇게 제가 말로서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하나 둘 이렇게 받아 적는 연습,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바로 공부예요. 그렇죠? 칠판에 잔뜩 적어 놓고 교재에 잔뜩 적어 놓고 읽어 보세요. 기억이 오래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봐야 기억이 오래 남아요. 싫어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제가 알고리즘 교재를 편집할 때 지문을 많이 안 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넣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 적으면서 공부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의 마음을
10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플로우 차트를 이해를 했어요.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실제 기출됐던 문제고요.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우리는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교재에다가 이렇게 끄적끄적 메모를 하셨겠지만, 자, 처음에 두 수를 입력을 받습니다. A와 B를 입력받아요. 두 수를 입력받았어요. 두 수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를 판단합니다. 큰 수, 작은 수를 판단을 했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눕니다. 그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뭐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야. 그죠? 근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작은 수를 큰 수에 넣고 나머지를 작은 수에 넣고 또 한 번 나눕니다.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또다시 작은 수를 큰 수에 넣고 나머지를 작은 수에 넣고 또 나눠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때의 그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최소 공배수는 처음에 입력받았던 두 수의 곱에다가 방금 구했던 최대 공약수를 나눠주면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 그냥 뭐 답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답을 한번 써볼게요. 자, 두 수를 입력받았어요. 자, A가 크냐 B가 크냐 판단할 때 이 부분은 이 꼴은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쵸? 자, 큰 수, 작은 수를 판단했어요. 여기까지가 큰 수, 작은 수를 판단하죠. 빅이라는 게 큰 수가 들어가 있고 스몰이라는 게 작은 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눠줍니다. 큰 수에 작은 수를 나눠주죠. 근데 이 문제는 목과 나머지를 따로 구했습니다. 그죠? 자,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인트를 취해서 다시 적을게요. 인트를 취해서 어떻게 한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슬래시 하면 되겠죠. 작은 수 스몰을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몫이 구해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입력받은 수 B에다가 뺍니다. 뭐 방금 구했던 몫에다가 곱하기 나누는 수가 뭐였어요? 스몰이었죠. 자, 이렇게 빼주게 되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했죠?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묻습니다. 나머지가 0일 경우에 그때 어떤 수? 작은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고, 최소 공배수 LCM을 구하는 방법은 입력받은 두 수예요. 처음에 입력받은 두 수 A, B의 곱에다가 방금 구했던 최대 공약수를 나눠주면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GCM과 LCM을 출력하게 되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가 0이 아니면 그때 당시 어떻게? 작은 수를 다시 큰 수에 넣어두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머지가 생겼겠죠? 그 나머지를 어디에다가 작은 수에 넣어주고, 그럼 새로운 빅과 스몰이 만들어졌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빅을 스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또 구해보는 거예요. 그쵸? 자, 정답 확인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실제 기출문제지만 지문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바로 이 방법,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만 머릿속에 기억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가 나왔다. 아싸! 무조건 합격이다. 자, 이런 느낌이 아마 오실 겁니다. 물론 자주 기사,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들어보니까 어때요? 쉽잖아요. 그쵸? 그 공식만 기억한다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렇게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좋아요. 자, 우리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렇게까지 하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부분에 실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올 때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중간에 삽입돼서 응용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정도는 여러분 쉽게 알고 있어야 되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은 공식처럼 외우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값 구하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최대값이라는 건 뭡니까? 가장 큰 값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숫자를 던져줘요. 1, 2, 3, 4, 5. 자,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를 던져줬을 때 제일 큰 수가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5가 제일 커요. 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딱 보자마자 판단할 수 있어요.
자, 1, 2, 3, 4, 5를 던져주고 난 다음에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인간은 금방 대답해요. 1이 최소값이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에게 1, 2, 3, 4, 5를 던져주고 야, 최대값이 뭐냐 그러면 몰라요. 얘는 몰라요. 일일이 다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쵸? 컴퓨터의 좋은 점은 우리 인간보다 연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 그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의력이 없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임의의 숫자 5개를 입력을 받았어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뭐 학교의 어떤 시험 점수 같다, 그죠? 70점, 60점, 80점, 90점, 40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묻습니다. 야, 최대값이 뭐냐? 90점. 90이에요. 자, 최소값이 뭐냐? 40이에요. 금방 대답하죠. 컴퓨터는 못해요. 일일이 다 비교해봐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지금 5개지만 한 5만 개 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야, 여기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뭐야 하면 우리는 5만 개 다 뒤지려면 하루 종일해도 다 못 뒤져요. 근데 컴퓨터는 5개 중에 최대값을 구하든 5만 개 중에 최대값을 구하든 그 답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고리즘만 완벽하게 짜주면 금방 답을 구해버리죠. 그게 컴퓨터의 장점이죠. 자, 그러면 컴퓨터는 어떠한 원리로 최대값을 구하느냐? 그 원리가 맥스라는 임의의 방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자, 임의의 방, 기억 공간이죠. 뭐 이름이라는 것은 뭐 맥스로 이름을 붙이든 뭐 뭘로 이름 붙이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맥스라는 이름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한 명씩 한 명씩 넣어 봅니다. 넣어 보고 난 다음에 큰 값을 얻기 위해서 작은 값은 발로 차버려요. 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를 드는 건데,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MT 할 때라든지 이렇게 야유회에서 놀러 가면 가운데 의자를 하나 딱 놔두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 의자에 앉기 뭐 이런 게임 같은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5명의 사람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을 가려내자. 그러면 A, B, C, D, E 해서 5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거기에 어떤 사람이 앉아요. 앉아서 두 번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일어서서 키를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작은 사람은 튕겨 나가고 큰 사람이 그 의자에 앉기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사람이 여기 들어갔어요. 72 들어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랑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60이 다가와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비교해 보니까 얘가 크죠. 그럼 60은 어떻게 해?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 나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80이라는 사람 비교해요. 80이라는 사람 비교해서 70, 80 비교하니까 누가 더 크니? 80이 더 크잖아. 그럼 얘가 쫓겨나요. 얘가 쫓겨나고 80이 이 자리에 앉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얘랑 비교합니다. 비교하니까 90이 다가와서 키를 재보니까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90이 이 자리에 앉아요. 그죠? 그 다음에 90과 40을 또 비교해요. 비교하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럼 얘가 들어올 자격이 없죠? 얘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튕겨나가요. 최종적으로 90이 남게 돼요. 최대값을 구하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이 빈 공간 안에다가 이미 한 사람을 담아두고 그 다음 사람 비교해서 큰 값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도 나머지는 다 튕겨나가게 만드는 원리. 이게 최대값을 구하는 원리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무조건 첫 번째 사람을 이 안에 담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 안에다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임의의 사람을 샘플을 하나 담아두는 거야. 샘플을 담아둔다는 얘기는 여기에 키가 0인 사람, 자, 몸무게가 0인 사람, 키가 0인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보다 무조건 제일 작은 사람을 일단 하나 담아두고 비교를 하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무조건 처음에 들어가 있긴 했지만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무조건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7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랑 비교했을 때 70 그대로 유지하고 얘랑 비교했을 때 70 튕겨나가고 80이 들어오게 되겠고 얘랑 비교했을 때 80 튕겨나가고 90이 들어오게 되겠고 얘랑 비교했을 때 90 존재하고 40은 튕겨나가게 될 거고 이렇게 해서 결국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처음에 70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빈 방에 들어와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비교해도 되겠지만 처음에 이 자리에다가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장 작은 사람을 여기 넣어두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람부터 비교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알고리즘 설명할 때 초기치 부분에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 이제 개념을 잡을 때는 자, 최대값을 구한다. 그러면 임의의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한 사람씩 비교해서 그 방 안에다가 제일 큰 사람을 남겨두는 원리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최소값 구하는 거 배울 거란 말이죠. 그럼 최소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최소값이라는 임의의 방을 만들어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이 방 안에 가장 작은 값을 남겨두는 원리.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원리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럼 알고리즘 다 이해됐어요. 한번 볼까요? 원리를 이해하면, 문제를 분석하면 플로 차트는 그냥 껌이에요. 껌. 그죠? 자, 볼까요? 자, 세팅합니다. J라는 배열에 5개의 방을 세팅하라는 얘기죠. 자, 이 말은 이 배열의 이름을 J라고 부르고, 얘를 J갈로 1번 방이라고 부르고, 얘는 J갈로 2번 방이라고 부르고, 얘는 J갈로 5번 방이라 부르겠다라는 뜻이에요. 배열입니다. 배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배열 테마에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기억 공간이 여러 개가 이렇게 연립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첫 번째는 J갈로 1번 방, J갈로 2번 방이에요. 얘는 뭐예요? 단칸방이니까 그냥 맥스라는 방이에요. 그죠? 자, J갈로 5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5개의 방을 세팅하겠다 이 말이고, 5개의 방을 세팅해서 임의의 수 5개를 넣으라는 것까지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왔습니다. 자, S라는 변수를 하나 사용하고, S라는 변수의 초기치를 0으로 줬고요. max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초기치를 0으로 줬어요. 이 안에 0을 담아 두겠다는 얘기죠. max라는 방 안에다가. 자, 그 다음에 S는 S 플러스 1을 통해서 S가 5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J갈로 S에다가 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뭘 한다? 입력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임의의 수 5개를 입력받겠다는 얘기예요. J갈로 5개의 방을 세팅해 놓고 난 다음에 내려왔어요. S는 S 플러스 1은 뭡니까? S 값을 1, 2, 3, 4, 5로 증가시켜주죠. S의 초기치가 0이었으니까 0 들어가서 새로운 1이 탄생되고, 그리고 아직 S가 6까지 오지 않았으니까 통과해서 J갈로 1번 방이 되겠죠. J갈로 1번 방에다가 70을 넣어라. 임의의 수를 입력받겠다는 얘기예요. J갈로 1번 방에 70을 넣고 다시 올라가서 S를 2로 바꿨습니다. 자, 아직까지 6이 안 됐으니까 넘어와서 J갈로 2번 방에 60을 담아두란 얘기고, 요 입력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부분이 나올 건데 이 부분은 시험 출제하고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머리 아프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요런 모양이 나오면 임의의 수를 이렇게 70, 60, 80, 90, 40이라고 입력받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갑니까? S가 5보다 작으면 다시 올라가라는 얘기니까 S가 5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5니까 마지막 숫자가 5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J갈로 5번 방에 40을 담아두는 것까지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많은 거다? 입력받는 거다. 뭐? 임의의 수 5개의 수를 입력받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의미를 따져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5개 수를 입력받았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것은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자,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반복 박스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죠? 반복합니다. 뭐야? i가 1부터 5까지. 뒤에 콤마 1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일씩 증가하는 거는 생략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i 값 1부터 5까지 일씩 증가하는 거니까 이 네모 박스를 5번 반복하라는 얘기죠. i가 1부터니까 J갈로 1번 방. J갈로 i니까 J갈로 1번 방이 되겠죠. J갈로 1번 방 안에 들어있는 녀석과 맥스 안에 들어있는 녀석과 비교했을 때 J갈로 1번 방 안에 들어있는 게 만약에 더 크면 그 J갈로 1번 방 안에 들어있는 개를 맥스 안에다가 넣어두라 라는 얘기예요. 자, J갈로 1번 방에 70이 들어있어요. 자, 맥스라는 방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0이 들어있어요. 맥스의 초기치를 0으로 잡아줬으니까. J갈로 1번 방 안에 들어있는 70과 맥스 안에 들어있는 0과 비교를 하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크면 J갈로 1번 방 안에 들어있는 얘가 더 크면 어떻게 하라? J갈로 1번 방 안에 있는 이 70을 맥스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은 튕겨나가라. 70이 내가 들어오겠다. 이 뜻이에요. 자, J갈로 1번 방 안에 들어있는 거와 맥스랑 비교했을 때 J갈로 1번 방이 더 크면 J갈로 1번 방을 맥스에 넣어라.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i가 2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J갈로 2번 방 안에 들어있는 거와 현재 맥스에는 70이 들어있었죠. J갈로 2번 방과 70하고 비교했을 때 J갈로 2번 방 안에 있는 게 더 크면 J갈로 2번 방을 맥스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얘를 통과해버리라는 얘기니까 70과 70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J갈로 2번 방과 맥스랑 비교했을 때
제이갈로 2번 방에 있는 얘가 만약에 더 컸다면 70은 쫓겨나고 60이 들어오란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는 맥스 안에 들은 얘가 더 크니까 여기서 통과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70이 유지되고 60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제이갈로 3번 방에 있는 거와 맥스랑 비교했을 때 제이갈로 3번 방에 있는 얘가 더 크면 70은 밀려나고 맥스에다가 제이갈로 3번 방에 있는 거를 넣어라. 이 과정이 반복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돼서 5번째까지 비교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맥스라는 방 안에는 가장 큰 숫자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지 않아도 최소값 구하는 방법을 하라. 그러면 이 원리는 똑같아요. 최대값 구하는 원리가 이렇게 됐다면 최소값 구하는 원리는 이 방 이름을 뭐 맥스로 두는 것보다 미니멈에 min으로 두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방 안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먼저 넣어 두는 겁니다. 큰 숫자, 최소값 구할 때는 처음에 세팅될 때 이 맥스 방 안에는 여기 있는 숫자보다 더 큰 값을 넣어놔야 돼요. 그쵸? 자, 맥스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J갈로 I 방에 있는 거와 min 방 안에 들어있는 얘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목적은 뭐야? 최소값 구할 거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얘를 무조건 여기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얘보다는 얘가 최소값이니까. 그러면 얘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얘가 더 클 경우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더 크면? 미니멈 안에 들어있는 얘가 더 크면 yes. 크면 어떻게 하라? J갈로 다시 자, J갈로 I 방 안에 들어있는 거를 어디에다가 min에다가 넣어두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최소값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잘 비교해 보세요. 최대값을 구할 때는 J갈로 I와 맥스랑 비교했을 때 J갈로 I가 더 크면 그 J갈로 I를 맥스에 넣는 거지만 최소값을 구할 때는 J갈로 I와 min을 비교했을 때 J갈로 I가 최소값 구할 거니까 얘보다 더 작으면 작은 얘를 어디에다가 min에다가 넣어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공식이다. 외워도 됩니다. 제가 지금 한 10강까지는 외우란 얘기를 조금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알고리즘은 외워서 될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나오는 그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외워도 됩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는 외워도 됩니다. 자, 최대값 구하는 공식, 최소값 구하는 공식 외울 수 있겠죠? 다시 한번 합니다. max 방 안에 들어있는 거와 최대값 구할 거예요. 어떤 배열, 뭐 J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 수도 있어요. A갈로 I 방 안에 들은 게 비교했을 때 방 안에 들어있는 얘가 더 크면 그때 그 J갈로 I를 맥스에 넣어라. 이게 끝이고 최소값 구할 때는 J갈로 I 방 안에 들어있는 게 min보다 작을 경우에 이 작은 값을 어디에다가 min 변수에다가 넣어두라. 이게 끝이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최소값 구하는 원리입니다. 자, 최소값 구하는 원리 스타트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그죠? 임의의 수, 그죠? 5개를 입력받는 과정이에요. 자, 입력받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은 임의의 수를 입력받는다 그랬어요. 자, J갈로 S라고 되어 있는데 S 값을 1부터 5까지 증가시켜주면서 70, 60, 80, 90, 40이라는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이 배열의 이름을 J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초기치를 가만히 보니까 S의 초기치는 0이에요. 0이 들어가야 1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min이라는 이 방 속에 뭐 들어있다? 100이라는 값을 넣어두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의 초기치는 뭘로 둘 거냐? 갈로로 비어져 있네요. 자, 답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i의 값은 초기치로 뭘 둘 거냐? i의 변수가 밑에서 뭘로 사용되는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내려왔어요. 자, 최소값 구하는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게 최소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외워도 된다 그랬었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J갈로 1번 방에 있는 거와 min을 비교했을 때 얘를 최소값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작으면 3번 답 나왔어요. J갈로 I방에 있는 게 min보다 작으면 그때 당시에 J갈로 I방 안에 있는 거를 어디에다가 min에다가 넣어두라. 자,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으면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 어떻게 하라? 얘를 여기다가 넣어라. 얘는 없애버려라. 70이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소값 구할 거니까.
나중에 얘랑 또 비교할 때 얘가 더 크니까 얘는 또 사라지고 얘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60이라고. 그쵸? 자, 그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i는 i 플러스 1이에요. 아까 앞에서 최대값 구할 때는 반복 박스문이 나오니까 아주 간단했었죠. i 값을 1부터 5까지만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반복 박스문이 아니고 순환 구조문이죠. 우리가 2강, 3강에서 계속 배워왔던 거. i는 i 플러스 1을 통해서 i 값 증가시키면서 최종 i가 5번까지 여기 j갈로 i에서 j갈로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와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첫 번째 요 i 안에 들어갈 수는 1이에요. 여기는 2i죠. 2i 들어갈 수는 1이에요. 1부터 5까지 들어가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i의 초기치를 따라서 올라가면 i의 초기치는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첫 번째 1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면 i를 2로 바꾸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마지막에 올라가야 되는 수는 얼마? 5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수는 얼마? 5가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i가 5보다, 여기 답은 5네, 그죠? i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떨어지고, 아니죠.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5가 아니라 i가 5보다 크거나 같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버리자. 우리의 목적은 여기 5가 올라가야 돼. 그죠? 우리의 목적은 저기 5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값이 얼마가 된다? 6보다 크거나 같으면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6, 7, 8 얘는 떨어져야 되잖아.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죠? 지난 2강, 3강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우리의 목적은 여기 i에 여기 j갈로 i가 답이니까 여기 i에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 5가 들어와야 돼. 그럼 거꾸로 했을 때 5가 올라가야 돼. 그러면 j가 6보다 크거나 같을 yes일 경우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5이니까 올라가야 된다.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난 다음에 min을 출력하게 되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시간에 앞에 페이지와 이번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 공식을 반드시 알아두란 얘기예요. 자, 정리해 주셨습니까?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대값 구하는 공식. 자, 최소값 구하는 공식. 이게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망성은 없어요. 기능사에서는 출제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게 단독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최대값 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 마름모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처리 과정을 하나 그리고 자, 이쪽을 yes라고 놓고 이쪽을 no라고 놓습니다. 자, 이렇게 no. 최소값 구하는 건 마찬가지야. 마름모 하나 그리고 처리 과정 하나 그리고 자, 이쪽을 yes라고 놓고 자, 이쪽을 no라고 놓습니다. no.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넣을 때 최대값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j갈로 i방, 물론 a갈로 i방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max하고 비교를 하면 되고 얘도 역시나 j갈로 i하고 min하고 비교를 하면 돼요.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j갈로 i하고 max하고 비교했을 때 얘보다 얘가 더 크면 얘가 최대값이죠. 얘가 더 크면 이때 j갈로 i 얘를 어디에다가 max에다가 넣어라. 이게 최대값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요. 최소값 구할 때는 작은 값 구해야 되잖아. 작은 값 구한다는 얘기는 얘보다 얘가 작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더 크면, 다시 말해서 얘가 얘보다 작으면 얘가 최소값이 될 거니까 이때 j갈로 i를 어디에다가 min에다가 넣어라. 이게 최대값 구하는 공식, 최소값 구하는 공식이니까 외워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초기치는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때는 현재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200이라는 값을 넣어놨다고 쳐볼게요. 최대값을 구할 건데 여기에다가 200이라는 값을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200. 그러면 얘네들 다 비교해봐야 결국 200밖에 안 남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안에 거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는 거지 이미 들어가 있는 얘를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대값 구할 때는 항상 이 맥스 안에 초기치는 여기 들어있는 숫자보다 작은 값, 제일 작은 값.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마이너스 99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작은 수를 넣어야 되니까 이미 있어 마이너스 99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할 때는 여기에 min이라는 방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
여기에 들어있는 수보다 무조건 큰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기치가 100이라고 담아 있었잖아. 여기 있는 숫자보다 큰 값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이 안에다가 999, 9999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초기치를 지정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숫자들에 비해서 최대값 구할 때는 먼저 엄청 큰 값을, 여기 들어있는 숫자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얘네들보다 작은 값을 넣어야 되고, 최소값 구할 때는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치는 여기 있는 숫자들보다 엄청 큰 값을 넣어두는 게 방법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최대값 구하는 공식, 최소값 구하는 공식 기억하시고, 최대값의 초기치는 엄청 작은 값, 최소값의 초기치는 엄청 큰 값을 넣어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최대값, 최소값은 끝. 정리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무슨 말이냐? 최대, 최소값의 합. 예를 들어서 이미의 수 60, 70, 90, 100, 20. 자, 이런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는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를 구했죠. 얘가 최대값이에요. 맥스. 최소값을 구하라. 누구예요? 얘가 최소값이에요. min. 자, 2개를 구했으면 얘네 2개를 합하라. 답은 얼마? 120.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알고리즘이. 이미의 수를 주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서 두 수의 합을 구하라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 최소값 구할 때 min의 초기치는 엄청 큰 값. 최대값 구할 때 max의 초기치는 엄청 작은 값. 정리되셨죠? 초기치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가 4보다 크냐? i가 4보다 크면 이쪽에 가서 끝내라. i가 4보다 크지 않으면 이 내용으로 내려오라. i의 초기치가 0이었어요. i는 얼마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미의 수 j를 입력받았어요. 내려왔습니다. j를 입력하면 80 뭐 이런 거 입력받았겠죠? 그죠? 내려왔습니다. 이 j값 80이 min 안에 들어있는 것보다 작으냐? 이게 뭐다? 이게 최소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맥스 나왔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최대값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쵸? 이미의 수 j를 입력받아서 j값이 min보다 작으면 그 j를 min에 넣어라. 맞죠? 최대값 구할 때 j와 max를 비교해서 j가 더 크면 얘가 최대값이 될 자격이 되니까 이 j를 max에 넣어라.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5개의 수를 입력받을 때까지. j가 4보다 크면 얼마예요? 5일 경우는 일로 빠져라는 얘기야. j가 4일 때까지는 밑으로 내려오라는 얘기야. 선생님 5개 데이터 안 그랬습니까? 맞잖아요. j가 4일 때 이렇게 들어가면 마지막에 탄생되는 i는 얼마? 1부터 5까지 탄생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순환문에서 되돌아갈 때 마지막 j가 4보다 크면 빠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4가 마지막에 내려오면 5가 만들어지니까. 5개의 숫자 j를 입력받아서 처음에는 80 받았겠죠? 그 다음에는 뭐 얘 숫자 얘기하면 처음에 60 받았겠죠? 70 받았겠죠? 90 받았겠죠? 100 받았겠죠? 20 받았겠죠? 이렇게 j 값을 여기서 처음에는 60 받고 그 다음에 70 받고 90, 100, 20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max방 안에는 최대값 100과 최소값 20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최소값 20과 최대값 100을 더해서 합 120을 만들어서 120을 출력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알고리즘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알고리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값 구하는 공식, 최대값 구하는 공식,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초기치는 최소값 구할 때는 항상 엄청 큰 값, 최대값 구할 때는 항상 엄청 작은 값을 초기치로 주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아주 쉽게 재밌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숙제 하나 내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숙제를 올려주세요. 무슨 말이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말고
컴퓨터가 이해한 방법대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런 형태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수학자가 누구냐. 자, 네이버 검색창에 한번 진짜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 수학자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하나하나 숙제를 해가면서 자, 그런 얘기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이 내용을 또 재밌게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수학 테마 세 번째 시간으로서 좀 더 재밌는 소수와 소수의 합 구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